이슈에 따른 시장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보죠. 코로나가 휩쓸고 가니까 이제는 그 뒷수습,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최근의 증시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정부 쪽에서 발표한 이런 지원 방안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이에 따른 수혜주들, 주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의 충격도 어마어마한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는 고용대책 등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자금 규모도 굉장했고요. 여기에다가 기간산업 등 지원 방안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벤트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해운 함이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선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이랍니다. 현대상선 그러니까 예전의 형세상선이었고 HMM 쪽에서 운항하게 될 이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명명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세계 5위의 해운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오늘은 또 이 정책과 관련된 시선이 해운주에 쏠리기도 했죠. 워낙에 좀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까지 이어질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먼저 정부 쪽에서 어떤 대책들 내놓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하나씩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나요? 네, 어제 그저께 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서 한국판 뉴딜 추진 기획단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가 주도를 해서 말 그대로 대규모 국책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라라는 지시인데요. 정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당부를 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 앱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인프라, 정보통신의 인프라, ICT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주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다음으로는 기간 산업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항공업계와 관련된 지원 방안도 발표가 된 상황이고 항공 외에도 뭐 해운이라든지 여러 섹터가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중심인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기간 산업들이 이제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간 산업 안정기금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또 고용을 위한 기간 산업 안정기금 이것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 기간 산업 안정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운송업, 또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 또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제조업, 선박, 보트 건조업, 해상 운송업, 전기 통신업 이러한 국민 경제 그리고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이 열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모든 중심이 또 코로나19에 쏠려 있기 때문에 관련 대책들도 꾸준히 나오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정부 쪽에서도 기존에 주도해 가던 그런 정책들에 대한 멘트들도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대북 관련된 멘트도 그렇고 어제는 수소 전기차 규제 혁파 로드맵도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중심인가요?
예, 이 수소 전기차 규제 혁파 로드맵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하나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해야 된다. 과학기술 로드맵인 거고요. 두 번째는 수소경제 로드맵과 같은 기존 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지난해는 지원하고 다음에는 끊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수소 자동차를 도입을 했는데 안정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죠. 새로 필요한 기준이나 제도적 인프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제도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도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고요. 차량 같은 경우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든가 운행 중에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이 개인형 이동 수단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상에 차량으로 분류되지만 차도로 다니기는 어렵기도 하고 또 인도로 다니기도 위법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전동 킥보드 같은 그런 것들을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로에서 타기도 어렵고 인도에서도 타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 그래야만 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초소형 개인형 이동 수단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혁파와 관련된 제안들이 많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뉴스가 매일 나오더라고요.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결정이 됐고요. 그 밖에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일단은 대통령 직속이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고요. 여기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 방향이 드러났는데요. 기존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이 3조 1천억 원을 늘려서 40조 2천억 원까지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해당되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18조 원, 그리고 아동수당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서 13조 2천억 원을 또 투입할 예정이고요. 아동수당을 이제 3조 원, 또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4조 원, 보육지원 6조 2천억 원, 이런 돌봄 체계 구축에 여러 지원들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좀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대대적인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좀 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코로나 이후 이 극복 과정을 여러모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디지털 뉴딜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된 종목이 워낙에 많아서 이게 실질적인 수혜준지 아닌지 좀 모호하긴 하더라고요. 종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디지털 뉴딜 그랬으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쪽이 제일 어제는 이제 선두에 좀 섰고요. 아침부터 움직였는데 데이터 솔루션이 어제부터 굉장히 좀 시세를 줬습니다. 점 상한가를 만들었고 대장주죠. 그리고 이제 오픈 베이스가 데이터 센터로 움직였고 또 소프트샌도 움직였고요. 또 원격 의료도 어제 움직였죠. 그래서 원격 의료 쪽에는 비트 컴퓨터 그리고 이제 인성 정보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던 원격 근무 쪽에도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효성 ITX라든가 또 알서포트, 링네트 이런 종목들이 어제 움직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어제 이제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다시 또 움직였습니다. 머큐리가 움직였고 전파 기지국이라는 종목이 또 움직였고요. 어제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움직였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KG 모빌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좀 시세를 좀 많이 줬고 또 KG 이니시스도 움직였고 NHN 한국사이버까지 다 같이 좀 움직이는. 오늘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시세들이 좀 빠지고 있지만 원격 근무 쪽에는 아직까지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콜센터도 사실 어제 좀 움직였다 봐야 되는데 콜센터 쪽에는 오늘은 이제 파수라는 종목이 시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종목이 많았죠. 그래서 압축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세를 연속적으로 좀 낼 만한 관련된 실질적 수혜주는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일단 요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그 회의를 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디지털 인프라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근데 이건 좀 두리뭉실하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는 건 조금은 좀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또 자가진단 앱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건데 하나의 예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와 있고 또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의료, 과학기술 및 ICT 인프라 활용한 비대면 사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라는 부분이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활용한 비대면 사업, 그러니까 의료와 비대면 사업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비대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비대면 디지털 산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그러니까 디지털 정부에서 뭔가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서 비대면이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민간 부분에서는 기록물 전산화라든가 온라인 콘텐츠 기획 관리, 또 취약계층 IT 교육.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런 사업들을 할 사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체한테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벌이겠다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 구체적인 규모하고 시기는 5월 한 달 동안 검토한 뒤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5월 한 달 동안 검토한 뒤에 이제 발표가 될 거라서 실제 수혜지를 지금 고르기는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교육부의 나이스 사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을 배제를 했죠. 정부에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또 상장 기업, 그러니까 안정된 기업들보다는 조금 그 사이즈가 좀 작은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할 확률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상장사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이어갈까 이렇게 고르기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나서 수혜주를 찾아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좀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기간산업 쪽으로도 뭐 오늘 항공 섹터 쪽으로 지원 내용도 발표가 됐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해운이라든지 화학 섹터 이쪽도 다 지원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방산업 쪽이 좋지 못한 업계도 있고 관련해서 지금 매력도를 좀 비교하자면 어느 쪽이 좀 좋아 보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정부가 이제 얘기하기로 7대 기간 산업에 4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대 기간 산업 뭐 이제 그 매력도별로 한번 좀 그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일 매력 있다고 보는 쪽은 통신 쪽이죠. 아무래도 통신 쪽은 신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통신 요즘에 이러면 이제 5G 쪽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5 쪽에는 올해 이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라서 통신 쪽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또 일반 기계 쪽에도 뭐 장비라든가 여러 부분 또 이제 뭐 요즘에 정부에서는 또 소부장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계 쪽에 그쪽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쪽에는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3분기까지는 수혜가 좀 될 것 같아요. 전력 쪽에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모멘텀을 받을 건가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도 하반기가 되게 되면 좀 살아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항공하고 해운하고 조선이 있는데 항공, 해운, 조선 쪽은 지금 정부에서 살리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힘들 정도까지 업황이 지금 망가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실제 업황의 매력도로 본다면은 주가는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정부 정책발로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어쨌든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화면에 나온 그 순서대로 좀 매력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지원한다고 무조건 또 매수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소전기차 워낙에 이 문재인 대통령 앞서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책 효과를 봤던 섹터기는 한데요. 오늘 시세는 영 좀 잠잠해 보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 뭐 수소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 규제 여파로 돼 있죠. 그 로드맵인데 전기차 쪽에는 그 전에 이제 미리 좀 움직였고, 뭐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충전소 관련된 어떤 규제 같은 것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전기차 쪽은 미리 올라와 있었고, 사실 이 건이 아니라도 전기차 쪽에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시세를 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수소차는 항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모멘텀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쪽에 보면은 늘 움직이던 종목들이 움직여요. 풍국주정이라든가 또 일진다이아, 평화홀딩스, S퓨어셀 이런 종목들이 늘 움직이는데 수소차 쪽에는 제가 수소차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말씀 좀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좀 테마주로 보셔야 돼요. 그쪽 수소차 쪽에서 실제로 어떤 수익이 실현이 되고 이러려면은 지금 수소차 업황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전망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소차냐 전기차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하게는 전기차 업황이 성장을 하고 있지 수소차 업황이 지금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 쪽은 우리 정부는 지금 일단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자 이거지만 일단 뭐 업황의 이제 실적 성장 면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기댈 바가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테마주 정부 정책 때문에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좀 이제 그런 테마주 형태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새롭게 부각된 쪽이 보면은 이제 개인용 이제 탈 것이니까 전동 킥보드가 이제 어제 테마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만드는 회사들이 그래서 다 움직였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여기 전동 킥보드 만들고요. 알톤 스포츠 또 계양전기도 만들고요. 팅크웨어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어제 좀 움직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뉴스 나오자마자 삼천리 자전거가 25%나 올랐고 뭐 알톤 스포츠 이 종목도 21% 장중에 오르다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 중에서 좀 토픽을 고르자면 어떤 쪽 보세요? 일단 토픽을 첫 번째 이제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을 골랐는데요. 풍국주정이 수소차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테마 형태로 접근을 하실 때는 대장주 쪽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시세가 나도 먼저 나오고 제일 강하게 나거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밑에 있는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 잡으시면은요, 테마주 접근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한 종목들이 더 나중에 그 가라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풍국주정을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전동 킥보드 쪽에는 팅크웨어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팅크웨어를 고른 이유도 어제 이제 전동 킥보드 관련주 중에는 종가가 제일 강했기 때문에 이제 뭐 시세가 빠지더라도 제일 나중에 빠질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종목은 실적으로 고른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의 강세, 어떤 가격의 흐름 이런 걸로 봤을 적에 토픽으로 뽑은 종목들입니다.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정책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 수혜주가 뭐 지금은 이제 이 종목 저 종목 굉장히 많은데 다 뭐 테마성 움직임이죠. 그 정책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힘들겠고요. 이제 한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제 움직였고 이제 한 번 더 시세를 준다면은 오히려 이제 매기가 이제 매도 차익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받는다. 친환경차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뭐 이제 수소차 얘기가 나왔으면은 오히려 뭐 현대차 쪽이 수소차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현대차에 이제 수소차들이 팔리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소 뭐 저장고라든가 또 수충전소들이 좀 지어져야 될 텐데 이번에 이제 규제 여파 쪽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실제로 받는다면 현대차 쪽에 좀 받을 것 같고 또 현대차에 납품하는 이제 부품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지금은 이제 뭐 정책 효과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5월 달에 구체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로드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을 논하기는 조금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